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절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서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돼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청년 창업에 해당돼서 100% 감면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속에 숨어있는 숨겨진 세금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영상 내용 끝까지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초 창업 여부, 창업업종, 창업지역과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50%에서 최대 100%를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 해당되고요. 창업 당시 나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인 경우에는 10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인 경우에는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건 법인만 해당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1000만원과 법인 지방소득세 100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세 1000만원만 감면이 되고 법인 지방소득세 100만원은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모두 감면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100%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대표님들은 어차피 소득세 안 나오니까 비용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증빙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생각한다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문제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원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금액의 약 8%가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는데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대충 했다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후회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증빙수취 및 비용 처리를 꼼꼼하게 할 필요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법인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법인세에만 적용이 되고 법인의 소득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 부과되는 소득세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은 법인의 대표나 주주인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것이고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개인이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급여, 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에 해당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한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데요. 순이익이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모두 감면이 돼서 순이익 1억 원을 개인의 주머니로 가져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해 법인세는 100% 감면이 되지만 이 1억 원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개인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소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하실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실지 의사결정하실 때 이 부분 꼭 고려하셔서 의사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라는 건 세법에서 정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을 세법에서 정한 건데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100% 감면은 이 최저한세라는 게 해당되지 않고요. 50% 감면인 경우만 최저한세가 해당이 됩니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법인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가 법인세 과세표준의 7%로 정해져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과세표준의 7%는 법인세로 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가 적용이 되는 중소기업인데 순이익이 1억 원이고 법인세 조정사항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법인세율 9%가 적용이 돼서 산출세액이 900만 원이 되는데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가 적용이 되면 900만 원에 50%인 450만 원이 감면이 돼서 450만 원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과세표준 1억 원에 7%인 7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감면금액 450만 원 중 250만 원은 감면이 적용되지 못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200만 원만 감면 적용이 되고 산출세 9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700만 원의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최저한세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가 생각보다 많은 법인세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9%밖에 되지 않다 보니 창업감면 50%가 적용되더라도 결국 최저한세 7%와의 차이인 2%만 절세되다 보니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최저한세가 과세표준이 아닌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5%, 그리고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5%가 적용된다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세법상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이 없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인과 달리 개인은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의 50%가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보다는 소득세가 높게 계산돼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50%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직장 다니시면서 투잡하시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투잡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 100% 감면이 적용되시는 분들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투잡으로 인해 더 이상 세금이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이 적용되고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100% 감면되더라도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7만원 외에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지방소득세도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원이 있어서 소득세를 약 444만 5천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있는데 투잡으로 사업소득을 하면서 순이익 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가 적용이 되고요. 기존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 3천만 원이 더해지면서 종합소득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고 소득세는 1,061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세금 감면이 되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1,061만 원에 사업소득 3천만 원을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약 454만 원이 됩니다. 1,061만 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454만 원이 감면이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약 607만 원이 되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00%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44만 5천 원보다 약 162만 5천 원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지만 추가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62만 5천 원을 더 내게 되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율이 동일하지 않고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근로소득만 적용될 때는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라 한계 세율이 15%였지만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과세표준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한계 세율이 24%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세율이 올라가게 되고 근로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도 덩달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액연봉자가 투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자분들이라면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추가 세금이 꽤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 속에 숨어있는 숨겨진 세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이 발생해서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